자, 앞 시간에 평면 도형에서 곱셈 공식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봤는데 이제 입체 도형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를 보게 되면은 자, 그림 1과 같이 모든 모서리 길이가 1인 큰 직육면체가 있다. 이 직육면체와 크기와 모양이 같은 나무 토막의 한 모퉁이에서 한 모서리 길이가 1인 정육면체 모양의 나무 토막을 잘라내 버리고 그림 이와 같이 입체형을 만들었다. 자, 일단 이제 여기서 이렇게 1씩 잘라서 그지? 버렸다 그 말이지. 요거 잘라냈다 이 말이지. 이 입체 도형의 건널비가 236이고 모든 모서리 길이 합이 80이래. 이때 이 대각선 길이를 물어본 거야.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하지. 그래서 우리가 변의 길이가 전혀 안 나와 있으니까 변의 길이부터 잡아줘야 돼. 요 길이를 뭐 x, 요 길이를 y, 요 길이를 z라고 잡아준다. 그리고 조건은 여기서 만들어내는 거지. 첫 번째 조건은 건널비가 236이래. 자, 건널비가 236이다. 자, 그러면은 건널비는 어떻게 구하면 돼? 지금 여러분들 요 입체 도형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잘 봐야 됩니다. 자, 좀 확대시켜서 건널비를 이렇게 구하는 거 아니야. 요거 구하고, 그지? 요거 구하고 이렇게 구하는 거 아닙니다. 이 직육면체에서는. 자, 어떻게 보냐면 여기서 이렇게 쳐다본다 생각해. 여기서 이렇게 쳐다본다. 요 면이 눈앞에 딱 있게끔 바로 눈앞에 딱 세워놓고 본다 치면 쳐다보게 되면은 여기가 비어 있겠지. 여기가 요렇게 요 면이 비게 되지, 그지? 근데 요렇게 쳐다보게 되면은 요 면 보이죠? 요 면 없는 거. 요 면이 요게 있게 된다는 거, 여기. 그지? 그 다음에 요쪽에서 쳐다보게 된다고 한다면 자, 요 면이 비어 있습니다. 요렇게, 그지? 요 면이 비어 있을 거야, 여기가. 그런데 쳐다보게 되면 이쪽에서 이 면의 넓이와 똑같은 게 여기 있지. 이렇게, 그지? 그 다음에 똑같이 위쪽에서 쳐다봅니다. 자, 위쪽에서 쳐다보게 되면은 요 면 여기 비어있죠, 이렇게, 그지? 여기가 비어있어. 근데 쳐다보게 되면은 요 면하고 똑같지, 그지? 자, 무슨 말이냐면은 건널비 구할 때 수학은 이렇게 어정쩡한 경우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경우만 계산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요 면을 위로 끌어올려서 한꺼번에 계산하자라는 거지. 이해되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건널비는 요 면을 여기 붙이고, 그지? 그 다음에 요 면을 바깥쪽으로 당겨서 이렇게 붙이고, 그 다음에 요 면을 바깥쪽으로 당겨서 붙여버리게 되면은 이쪽에 결국은 이 건널비와 같아집니다. 그죠? 그래서 간단하게 식이 계산이 되는 거야. 그러면 건널비가 지금 236이라고 했으니까 XY가 2개, 그지? YZ가 2개, ZX가 2개가 될 거야. 이게 236이라는 소리야. 그럼 2로 약분시키게 되면은 XY, YZ, ZX가 118 되겠지, 그지? 이렇게 식을 하나 얻을 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 저기 어디야? 80이다.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 80이다. 그지? 자, 모서리는 방금 했던 것처럼 이쪽에서 쳐다보고 이쪽에서 쳐다보고 이쪽에서 위에서 쳐다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꺼번에 계산을 할 건데 잘 보세요. 자, 요 길이랑 요 길이 더하면 요 길이랑 같아지는 거지, 그지? 그 다음 이 길이랑 요 길이랑 더하게 되면 이 길이랑 같아집니다. 그지? 자, 그 다음에 요 길이랑 요걸 더하게 되면은 요 길이랑 같아져. 이해되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렇게 쳐다보게 된다면은 자, 요 길이는 몇 개 있냐면 하나, 요쪽 뒤쪽에 하나, 그지? 그 다음에 셋, 넷, 그지? 그 다음에 요 길이는 하나, 요쪽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요 길이는 하나, 둘, 여기 셋, 그지? 넷 이렇게 있겠지, 그지? 이해되죠? 요렇게 우리가 찾는 거야. 자, 그러면은 x가 몇 개야? x가 4개 되겠지, 그지? x 4개, y 4개, z 4개 이렇게 되고, 근데 계산이 안 된 게 있지, 그지? 자, 계산이 안 된 것도 계산해 봐야 되겠죠. 그게 어디냐면 여기지, 여기. 이렇게 표시해 볼까? 좀 확대해서. 자, 여기 계산 안 됐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계산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6을 더해줘야 이제 모서리 길이 합이 나오겠지. 80이 이렇게. 자, 정리하면은 76이 되고, 약분시키면은 19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자, 그래서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9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때 모든 모서리의 길이, 대각선 길이 구하는 거니까 우리가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구하라 그 말이지. 그래서 얘는 루트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제곱, 그지? 19제곱이지. 빼기 2배에 곱하기 118 이렇게. 괜찮지? 그래 계산하면은 2루트 5가 나옵니다. 다시 5루트 5가 나옵니다. 이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자,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문제들은 요 잘라내지를 않지, 그지? 잘라내는 거 없이 그냥 여기서 기본 문제들은 여기서 대각선 길이 구하라 이렇게 하는 문제야. 근데 얘는 조금 잘라내고 한번 이해해 볼래? 라는 형태의 문제인 거지. 이해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구입니다. 구를 이해할 때 여러분들 일단 부피와 넓이 구하는 공식 알아야 되겠지, 그지? 자, 구의 부피. 자, 구의 부피는 공식 자체가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지. 건널비는 4 파이 r 제곱입니다. 이거 외우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겠지, 그지? 이걸 외워야 됩니다. 이렇게 구부피 구하는 공식하고 건널비 구하는 공식 외워주세요. 자, 아주 전형적인 문제인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일단 문제를 보면은 외접하고 구 3개가 반지름의 길이의 합이 9다. 근데 여기는 지금 뭐 반지름이 전혀 표시가 안 돼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야. 원래 하던 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걸 R이라기보다는 그냥 A라고 할까? 자, A 반지름을 A, 그 다음에 요 구의 반지름을 이렇게 B, 요 구의 반지름을 C 이렇게 잡아주는 거지. 이렇게 된 상태에서 반지름의 길이 합이 9래.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9다. 그 다음에 건널비의 합이 116이래. 건널비의 합은 4 파이 R 제곱 더하기 4 파이 R 제곱 더하기 4 파이 R 제곱이지, 그지? 이게 116파이야. 그러면은 4파이로 다 약분이 되겠지, 그지? 4파이로 다 약분되게 되면은 4, 2, 8, 그지? 8, 36, 4, 9, 36.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3, 29다. 이걸 나타내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부피의 합이 132파이래. 부피는 위에 적어놨지만 부피 구하는 공식이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그지?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더하기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한 거야. 그래서 얘가 지금 얼마냐면 132파이야. 그지? 그러면은 4파이로 다 약분되나? 4파이를 일단 다 약분시키면 4, 3, 12, 4, 3, 12, 그지? 그리고 나서 양변에 3을 곱해버리게 되면은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이 어떻게 돼? 99가 된다는 이야기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식 하나,
자, 요식 하나, 그 다음에 요식 하나, 그 다음에 요식 하나, 이렇게 세 개를 얻어낸 거지, 그지? 이렇게 얻어낸 거야. 그럼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뭘 구하라고 돼 있냐면은 세구의 반지름의 길이의 곱이야. 세구의 반지름 길이의 곱. 그러니까 뭘 구하는 거야?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얼마니 이 말이지? 그지? 그러면 세제곱 공식을 좀 써봐야 되겠지. 자, 그래서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빼기 AB 빼기 BC 빼기 CA에다가 더하기 3ABC 되겠지, 그지? 자, 요 자리는 얼마야? 요 자리는 이제 99가 들어가는 거고, 그지? 자, 요 자리에는 9가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자리에는 29가 들어가는 거고, 빼기. 자, 요걸 구해야 되겠죠, 요거. 요거는 요 두 식을 이용하는 거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그냥 곱셈 공식 쓰는 겁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에 마이너스 2배의 AB, BC, CA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 자리에 지금 29가 들어가고 81이 들어가고 그지? 마이너스 2배의 AB, BC, CA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2배의 AB, BC, CA가 얼마야? 자, 81에서 29 빼면 얼마지? 52가 되겠지, 그지? 52. 그지? 산수 실수하면 이야기해요. 좀 이해해 주세요. 26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지금 26이라는 소리지. 얘가 26. 그래서 빼기 26 더하기 3ABC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끝났지. 요 약분 시키면 11 되고, 자, 약분이 안 되지. 요 계산하면 얼마예요, 이거? 요거는 3이지. 그래서 99는 27 더하기 3ABC 이렇게 되고 27 빼게 되면 3ABC가 결국은 얼마지? 72가 되나? 그지? 결론적으로 A 곱하기 B 곱하기 C는 24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는 거야. 괜찮지? 그래서 이거는 이 문제를 넣어놓은 이유는 여러분들의 곱셈 공식이 기존에 알고 있던 곱셈 공식 외웠지, 그지? 그게 이제 입체 도형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 그지?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넣어놓은 겁니다. 참고하시고.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입체 도형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구에 관련된 두 번째 문제입니다. 뭐 한 문제만 풀어도 되는데 여러분들 구는 좀 익숙하지 않으니까 공식 외우라는 차원에서 하나 더 넣어놓은 거야. 자, 일단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서로 외접하는 작은 두 구가, 여기 외접하는 작은 두 구 보이지? 반지름의 길이가 10인 큰 구에 내접하고 있다. 이 구의 반지름이 10이라는 소리지. 작은 두 구의 건널비 합이 240파이고 내접하는 큰 구와 작은 구의 부피의 차.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 접점 보이지? 여기 접점이 있는데 이렇게 선을 그어보게 되면, 자, 요 큰 구의 반지름 우리가 A라고 잡자. 작은 구의 반지름을 B라고 잡고. 그럼 당연히 얘도 지금 A가 될 거고 요거 B가 되겠지. 그러면 말 안 해도 나와야 되는 식이 뭐야? 여기서부터 이까지 길이가 지금 반지름이 10짜리인 구니까 여기서부터 이까지는 20 되겠지, 그지?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식은 2A와 2B를 더하면은 20이다. 그래서 A와 B를 더하면 10이다 라고 하는 식이 하나 나올 거야. 그치? 그 다음에 건널비의 합이 240이래. 건널비 합이 240파이. 그러면은 건널비 구하는 공식이 4파이 R 제곱, 그지? 더하기 4파이 R 제곱한 게 240파이라는 이야기겠지. 그럼 여기서 4파이를 다 날려버리게 되면은 여기서 나오는 식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60이 나올 거야. 그지? 근데 질문 자체가 내접하는 큰 구와 작은 구의 부피의 차. 자, 큰 구와 작은 구의 부피의 차이. 이걸 물어봤단 말이야. 그러면 큰 구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작은 구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야. 이걸 구하라 그 말이지.
근데 3분의 4파이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묶어주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이 얼마냐 이 말인 거 지금. 이거 구하라 그 말이지. 근데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이걸 구하려고 하면 우리가 곱셈공식 변형으로 A 빼기 B 세제곱에 플러스 3AB에 A 빼기 B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럼 필요한 게 뭐냐면은 A 빼기 B와 그지? A 곱하기 B가 필요한 거야. 근데 우리는 그걸 지금 모르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얘와 얘를 이용해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거지. 자, 첫 번째는 A 더하기 B의 제곱은 공식공식 알죠?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에 더하기 2AB니까 100은 60 더하기 2AB 이렇게 해서 A 곱하기 B가 얼마다? 20이다 라는 걸 알아내는 거야. 두 번째, A 빼기 B를 구해야 되는데 A 빼기 B는 직접적으로 못 구합니다. 그지? 그래서 직접적으로 못 구할 때는 제곱해서 구하는 거지. 수학에서 이런 방법 많이 쓰죠. 자, 얘는 A 더하기 B의 제곱에 빼기 4AB지. 그지? 곱셈 공식. 그럼 얘는 A 더하기 B가 10이니까 제곱하면 100. 그 다음 AB가 20이니까 빼기 80. 그지? 그래서 이거는 20이 되는 거야. 결론적으로 A 빼기 B는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5가 되겠지. 근데 조심해야 돼요. 지금 여기 보면은 그림상으로 우리가 큰 걸 A라고 잡았잖아.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면은 당연히 양수가 돼. 최종적으로 A 빼기 B는 플러스 2루트 5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 집어넣기만 하면은 답이 나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자, 3분의 4파이가 있고 자, A 빼기 B 자리에 2루트 5 집어넣으면은 8에다가 5, 40루트 5 더하기 3AB니까 6루트 5 알지? A 곱하기 B가 지금 20이지. 그러니까 60 그지? A 곱하기 60 그 다음 A 빼기 B가 2루트 5 이렇게 괜찮지? 요거 계산만 하면 됩니다. 여기 지금 120이고 160이고 그지? 160 루트 5네. 그지? 그러면 최종적으로 4랑 곱하면 되겠지. 그지? 4, 400, 640? 640. 3분의 640 루트 5파이 이렇게. 그런 답이 지금 4번에 있죠. 이렇게. 두 문제 풀면서 여러분들 9의 부피와 건널비 구하는 공식 그리고 그게 곱셈 공식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정확히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입체도형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여전히 곱셈 공식을 염두에 두고 봐야 돼요. 자, 일단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삼연체에서 이걸 구하래. 자, 5A 제곱이면 5A 요 길이죠. 5B 제곱, 5B는 요거. 그 다음에 5C 제곱이면 5C는 요 길입니다. 자, 그럼 이걸 이제 우리가 조금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요렇게 해서 한 문자로 잡아야 되겠지, 그지? 변의 길이를 A라고 잡아주고, 요 길이를 B라고 잡아주고, 그 다음에 요 길이를 C라고 잡아주는 거지. 이렇게, 그지? 자, 이렇게 잡아주면 결국 뭘 구하라는 거야? 지금 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얼마니? 이 말이지, 그지? 이거 얼마니? 이 말인 거야. 자, 그 상태에서 지금 조건을 보면 OA, OB, OC는 서로 수직이래. 그러면은 이게 의미가 이거 직각삼각형, 이거 직각삼각형, 얘도 직각삼각형입니다. 이 말이겠지. 자, 이때 OA, OB, OC를 다 더하면 15래. 결국 이렇게 ABC로 옮기게 되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5라는 이야기겠지. 그 다음에 넓이의 합이 37이래. 그럼 이게 지금 직각삼각형이니까 그지? 2분의 1의 AB가 되겠지. 그지? 밑변 높이 이래 되니까. 그 다음엔 안 봐도 2분의 1의 BC입니다. 그 다음엔 2분의 1의 CA 이렇게 되겠지. 이게 지금 37이다라는 이야기인 거지. 그래서 양변에 1을 곱해버리게 되면 AB, BC, CA가 74가 됩니다. 이 말이겠지. 결론적으로 우리는 지금 요 식과 요 식을 구해낸 거지, 그지? 도형 속에서.
그러면서 이걸 구하래. 이 너무 뻔한 거잖아. 그지? 그래서 그대로 집어넣어 주게 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에다가 빼기 2배의 ab, bc, c에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는 그대로 집어넣기만 하면 되지. 15제곱에서 빼기 2 곱하기 74가 되고 요거 계산하면은 77이 나옵니다. 이건 여러분들 계산하세요. 이해되죠? 자, 그래서 입체도형에서 곱셈 공식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쭉 한번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죠. 그래서 조금만 연습하고 좋은 결과 받기를 바라겠습니다.